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기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하고 이러기 위해선 규제 혁파나 각종 세제, 금융 지원들이 잇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책이 올해도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어떤 따스한 온기가 쏟아져 나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으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월요일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들 점검하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3번부터 열어볼까요? 올해 주택 신규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세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저성장, 저물가, 엔저를 일컫는 신삼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신삼저 현상에 따른 시장 흐름 변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1월도 물론이고요.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물량들이 예정돼 있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 물량에 대한 분석,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석 좀 부탁드려요, 대표님. 일단은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 첫 번째 단추는 공급량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그 공급량을 놓고 봤을 때 과연 2014년 한 해 공급량 대비해서 2015년도에 나올 공급량이 더 많냐? 더 많습니다. 일단 도표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2014년에 민간 분양 실적이라는 부분이 26만 9천 가구 정도가 됐다면 2015년도에 민간 분양 계획인 가구가 30만 가구요. 그래서 한 3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하고 또 전체적으로 LH공사에 대한 공공 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40만 가구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요런 그 분양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 왜 많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한 근 3, 4년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됐었어요. 네.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 2013년도가 2.8%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3.4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경제가 저성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분양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분양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분양이 좀 잘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작년 동안 주택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매매량이 늘었다기보다도 분양 물건에 대한 물건이 많이 소진이 됐다 이걸 표현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분양 공급 물량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분양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잠자코 그냥 분양을 안 터뜨리고 있었던 2012년이나 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조금 분양이 잘 됐던 거를 경험치로 본다면 2015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겠다라는 계산법이 깔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지금 국제 유가라든지 또 달러의 가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들이 그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해외 실적이라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권 내에서 대한민국 건설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이런 저유가 시대에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딸리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화살이 국내로 돌려지게 되거든요. 똑같은 기업이 똑같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못 벌면 이쪽에서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서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매출량이 결국은 국내로 오게끔 하는 어떤 전체적인 여건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후 좌우 사정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분양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떨 것 같냐라고 한다면 지금 총 40만 가구가 공급량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대략 한 40만 호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똑같은 수요자, 똑같은 공급량을 갖고 과연 전부 다 그럼 가격이 안 오르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닌 이미 분양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요. 지금 미분양이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어떤 데는 프리미엄까지 붙어가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차별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분양 물량의 인기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 꼭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아니면 분양 네. 시장에 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옥석 가리기를 처음부터 잘 단추를 깨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궁금하니까 꼽아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이윤현 대표가 또 담당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꼽아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워드 2번은요. 신삼저 시대를 꼽아봤습니다. 저물가, 저성장, 여기에 엔저까지. 우리가 또 경제 뉴스들 쭉 흩으면서 거시적인 경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이 코너의 특징이잖아요. 네. 신삼접 시대와 관련해서 주택시장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삼저라고 한다면 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네. 전세금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 공급이에요. 전세금은 올라가는데 전세금 더 받아서 은행에 놔두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로 좀 주세요라고 하는 쪽으로 반전세로 늘어나는 부분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 또 마찬가지 이거는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물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물가라는 부분이 상승이 계속 안 되고 있을 때 소비가 되는 것 같기도 되지도 제대로 않으면서 물가는 안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하고요. 또 엔저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대외적인 부분에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저가 가속화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일본의 상품들이 더 수출이 잘 돼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도 우리 수출 물량이 더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또 외국에 대한 경제 발목을 잡는 거. 아까 저물가는 국내에 대한 경제 발목을 잡는 거. 또 아까 저금리라는 것 같은 경우 그 경제 발목도 잡죠. 부동산의 어떤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금 머리는 아픕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참에 그 전세하고 월세 비중의 현황을 좀 들여다볼게요. 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도표를 보면요. 거의 같았죠. 월세 비중과 전세 비중이 전세가 거의, 파란색이네요. 네, 네. 파란색이죠. 자, 근데 2013년, 4년,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가 줄었죠. 이런 식으로 월세가 늘어났습니다. 네. 자,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유추를 해야 되냐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유 이참에 전세에서 차라리 월세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월세 비중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월세를 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네네. 서로 출혈 경쟁에 의해서 임대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방향성을 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옮기시는 분들도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어쨌든 불안하니까.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남겨두고 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전략 발표 내용을 집중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 이것이 우리의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방향을 우리가 가늠해보기 위해서 점검을 해봅니다. 분석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골자로 부동산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은 어찌 보면 작년에 2월 25일 날 1주년 담화문 때 나온 얘기의 연속성상에서 이제 보면 될 것이고요. 작년보다 더 많게 경제라는 용어를 썼고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담화문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18분 했다면 올해 지금 25분을 발표했거든요. 그만큼 좀 대한민국 경제가 좀 약간의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이 종목은 경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형식 3개년 계획이라는 부분은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꼭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네. 그리고 역동적인 혁신 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내수와 수출 균형 경제인데요. 부동산이라는 관련된 방향은 가계부채 개선이라든지 임대시장 안정화, 요 부분이 세 번째인 내수와 수출 균형 경제, 요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작년에 담화문 발표 때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작년에 2월 25일 담화문 발표 이후에 2월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내놔졌고요. 그때 당시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 또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가속화시키는 그거는 계기가 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수요, 공급 논리로 나왔어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말이죠. 네. 자,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 규제 여파, 저렴한 토지 공급, 또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서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즉, 네. 이런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공급 부양책을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서 가계 부담을 떨어뜨리고 이를 내수 진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얘기인가요? 그렇죠. 대출 규제 완화죠. 수요자들을 조금 더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게끔 유도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과 이 수요 정책 이런 부분이 넓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어떻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냐면, 특히 이제 이 수요 측면에서 대출에 대한 그 전환, 저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계대출 비율을 좀 낮추겠다 하는 부분은 올해 전체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큰 틀에서 뭔가를 이슈화시키고 할 만한 제도는 크게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봐서는 계속 꾸준히 자주 많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대출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 경제가 조금 부담 없이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그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경제라는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부분을 더 넓게 봐야 될 필요성을 더욱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이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매서 그 세미나를 이렇게 여는데, 세미나를 통해서든 경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을 더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고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요거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17일 토요일,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매주 제가 토요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열면서 하는데 지금 세미나의 열기가 뜨거운 게 정말 신년이기 때문에요. 네네. 2015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찍부터 좀 알아가시고자 많은 분들이 꼭꼭 채워 오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사실은 1월 17일 자막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을 말씀해 드렸어야 주세요. 되는데 네. 1월 17일 날 이번 토요일은 없고요. 아, 네네. 네, 다음 주 월요일만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낭패 보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는 없고 네. 다음 주 월요일 세미나만 12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빨리 저희가 지금 수정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네.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예. 자,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없다는 거 이번 주만인 거죠? 네네. 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착오 네.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화 한번 받으러 갈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네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네. 어디예요? 궁금한 곳. 예. 목동역에 빌라 2채 있는데요. 네. 예, 그거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지 차익이라든지 계속 부여해도 되는 건지요. 네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느 네, 곳이에요? 목동 어디? 예, 888-17요. 네네. 여기에 두 개가 예. 있으시다는 네네.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은한 대표님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요, 네. 잠깐만요. 네네. 그리고요, 한 2억대 빌라를 어느 지역에다 투자하면 괜찮은지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네. 물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향후 네.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네. 투자 메리트 있는 곳 없나 점검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목동 지역에 목동역 근처에 네. 그 아까 888-1칙을 찍어보니까 신정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여기선 2분 거리거든요. 네, 자, 굉장히 그 목동역하고 가깝고요. 네네. 우선 지금 그 용도 구역으로 따지면 이제 준주거 지역이고요. 네네.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일단 준주거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을 네. 가정을 한다면 평가액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네. 개발 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도 내 집을 구입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짜 개발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들어갈 때요. 네. 지구 단위가 단순히 그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가 묶여지는 곳이 있고요. 네. 여기처럼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네. 오히려 규제책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과도하게 역 근처에 네. 멋대로 그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사실은 목동오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근본이 개발을 염두에 둔 상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냐 그렇지 않은 구역에 따라서 만약에 개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좀 놔둬야 돼요. 좀 놔뒀을 때 이게 이제 도정법이든 역세권 개발 사업이든 어쨌든 간 개발 쪽으로 움직일 때 내가 그때 주가가 높아지고 매도했을 때 가격이 좀 높은 상태에서 매도할 타이밍이 생겨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한 지구단위 계획 근본 자체가 규제책으로 쓰여진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계속 안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래 가져갈 게 아니라 얼른 팔고 나오는 사람이 분이 더 이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 중에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즘 민원이 발달돼서 네. 이쪽 목동 오거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좀 깊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투자란 게 그래요. 지금 목동역 근처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투자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환경에서 내가 투룸이나 원룸이나 이런 빌라들을 선택을 하실 때 네.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되파느냐, 실소유자냐, 투자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원룸일 수도 있고 투룸일 수도 있고요. 또 수익형으로 가져가느냐 또 하는 것도 월세로 가져가느냐, 전세로 가져가느냐, 임대 형태도 틀릴 수 있어요. 네네. 그건 지역마다
내가 공략하는 지역을 달리합니다. 우선 제가 목동 지역은 일단은 요즘은 투자는 안 시키고요. 네. 일단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좀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곳은 송파를 꼽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9호선이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뭔가 이어갖고 투자를 제대로 하면 어떠냐,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좋을 것 같냐라고 한다면 네.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세미나 오셔서 전체적인 시장도 이해를 시키고요. 네. 그러고 나서 투자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잖아요. 가치 투자. 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송파 아니면 또 송파 말고 다른 지역은 어느 곳이 또 좀 더 가치 있는 구역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제가 방송상에 어디입니다라고 너무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네. 가치 투자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꼭 방문을 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세미나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 네, 맘먹은 김에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뒷분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우, 전화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거기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거기요, 송파요. 네, 송파, 그거 가락시형 있죠? 네. 그 재건축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가 보면 아,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송파 쪽으로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윤원 대표님. 네. 자, 그 송파 가락시형 있죠? 네, 예. 자, 실거주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아니, 투자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투자라면 사실 한 발 늦었어요. 한번 뭐냐면 늦었죠? 지금 가락시형이 네. 다시금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이전까지는 예. 2014년 내내 폭탄 맞은 기분으로요. 예. 조금 굉장히 시장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 자, 사실은 그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라는 거는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것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꾸준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뭐 9호선이라든지 또 제2롯데월드 또 전체적으로 재건축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좋은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져 있느냐 하면 지금 내가 평가받고 추가 부담금 내서 들어가는 금액 자체로 보면은 향후에 시세가치 상승이 크게는 없는 구조로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거주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투자 가치, 즉 당장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투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약간은 한 발은 늦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으로 따진다면요,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오히려 이게 재건축 시장은 조금 뜨는 듯 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시장 환경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올 여름까지는. 그래서 올 여름까지 계속 가락시형을 두들겨 보고요. 가락시형 아니면 옆에 둔촌주공도 있잖아요. 여기 둔촌주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꼭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려면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지금 약간씩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니까 조금 더 관망을 하는 시간을 조금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핵심적으로 딱 내 마음에 떨어진다 맞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상담 신청을 해서 그래도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제가 확답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름 때까지는 기다리시면서 관망을 해보세요. 추위 풀리고 날 따뜻해지면 그때 한번 또 점검을 해보고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아니, 그러고요, 이거, 현대 아이파크 이거요, 사차 이거.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죄송하지만 방송 이후에 다시 똑같은 번호로 2077-633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점검해 드릴게요. 몇 분요? 2077-6330이요. 2077. 6330. 63. 30번이요. 6330. 네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상 너무 여유가 없네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1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계 슈퍼맨이십니다. 양팔석 대표께서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알려져서 유명한 가격이 이미 상승한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유망해질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더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공급의 희소성이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성내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잠시 뒤 성내동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세권에서 투자의 답을 찾고 계시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남권과 도심권 두 군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남 중에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학군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따가 매매가를 들어보니 깜짝 놀라시겠지만 정말 강남구 도곡동에서 이런 매매가가 나올 수 있나라고 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큰 폭의 시세 차익과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도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도심 재생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입지 규제 최소지기 1순위 지역이 탄생을 했고요. 그 차후로 가장 유력한 후보 지역인 신당 청구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당 청구 역세권 같은 경우는 5개의 퀸트풀 역세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워낙 뛰어난 교통망과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조만간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개 매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도곡동 가시죠.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투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의 매물입니다. 대표님,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더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역세권, 3호선과 신분당선인 양재역과 도보 4, 5분 정도 1차 역세권이고요. 걸어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강남 중에 강남인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메모드급 대규모 개발들, 신분당 착공이라든지 서초구에는 롯데치성 타운 부지의 개발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곡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중에 강남에서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회 인프라시설, 생활 인프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주거 지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지역은 워낙 강남권에서도 땅값이 높게 형성돼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경우는 워낙 매매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폭의 시세 차익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의 주변 지역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입지적인 특징들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로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양재역과 도보 4, 5분 거리 1차 역세권이고요. 걸어서 7, 8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 바로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의 개발들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8학군 중에 8학군입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학군적인 측면들 그리고 생활 인프라시설 양재천이라는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실거주 차원에서도 투룸주택,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자제분들의 거주를 위한 투룸주택으로도 안성맞춤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좋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투자 판단을 내릴 때는 이 매물이 얼마나 미래에 더 높은 시세를 얻어갈 수 있다. 이것도 봐야 될 텐데 혹시 주변 개발 호재 같은 것도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걸어서 10분 내로는 바로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치성 타운과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려 규모 자체가 삼성타운의 3배, 3.5배입니다. 상주 인구만 5만에서 6만 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3, 4년으로 입주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는 주변 지역, 특히 도곡동의 집값을
정말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큰 호재뿐만 아니고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와도 지하철 역세권을 이용하시면 뭐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걸어서 5분 쪽으로 길 건너만 바로 건너가시면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우성 아파트 타운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는 확정이 돼 2주가 끝났고요. 앞으로 3차는 1, 2년 안에 무려 2만 세대 가까운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가 상승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테헤란로와 강남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테헤란로에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업 업무 시설들의 집중적인 수혜를 얻는다. 또한 마지막 포인트 교통적인 호재를 말씀드리면 향후 GTX 개통이라든지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강남권의 신분당선 착공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입지 여건도 좋고 개발 호재 많으니까 이제 우리 건물 한번 보자고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매물은 올 6월경, 6월이나 7월 정도 올 여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서 강남권의 그런 도곡동의 이미지에 맞는 최고급 수입 내외장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자체가 강남권에서 최고급 빌라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권의 퀄리티에 맞는 최고급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3베이 구조입니다. 방, 거실, 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평수 자체보다 굉장히 유니트한 구조로서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과 붙박이장까지 옵션들이 다 제공될 예정이고요.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막힘이 하나도 없고요. 그만큼 강남권에서 만나기가 정말 사실상 어려운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매물 소개해 주실 때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얼마나 매력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 강남권, 투룸주택, 신축주택 거의 3억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4, 5천만 원 저렴한 2억 6,500만 원의 매매가다. 따라서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은 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상 받게 됐을 때는 실투금 자체는 3,500에서 2천만 원대까지도 좁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매물은 테헤란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임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정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까지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 차익과 개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수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없나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이제 구 다세대를 투자하시나 신축을 투자하시냐가 좀 딜레마에 많이 빠질 수가 있으신데요. 최근에 투자 성향 자체는 소액 투자와 월세 수익용으로 부동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가가 약한 이런 오래된 다세대 주택보다는 이런 최신식 설비와 엘리베이터가 장착되는 그런 신축 다세대주택 투자하시는 것이 황금성 면에서나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확인할게요. 두 번째 매물 열어볼게요. 양팔석 대표의 매물입니다. 보시죠.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네요. 양팔석 대표님의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매물 어떻게 좀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강남 4구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1억 7천만 원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투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억 7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전세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2천만 원으로 매수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지역은요. 공급이 없습니다. 어떤 공급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의 공급이 없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동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제 다음 달, 즉 3월부터 본격화되죠. 이사가 나오게 되면은 자그마치 마녀 세대가 올해만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재건축 이주 수요입니다. 자, 여기에 세입자 비율이 60%. 이 세입자들은요, 재건축에도 자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 60%의 세입자, 즉 6천 세대가 이제 이 주변에 둥지를 틀어야 될 때 바로 투룸 다세대 주택과 1.5룸, 즉 분리형 원룸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매물 자체가 바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가지게 된다. 즉 임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귀한 그런 매물이고요. 세 번째는 자, 25평형 아파트의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천호 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 바로 옆에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강동구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같이 결합 개발을 하는 것이 현재의 보다는 앞으로가 더 낫다는 그런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해서 여기가 편입이 되면은요,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그런 입지의 매물.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 등 호재가 아주 만발하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 주변의 입지 자체도 굉장히 편리해야 되잖아요.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더블 역세권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천호역이 도보로 5분, 그야말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하면 강남까지 10분이면 다 올 수 있죠. 자, 올림픽공원과 한강공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 걸어서 15분 정도면 다 올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주변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이 아주 잘 갖춰 있고 초중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매물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정리 좀 해드릴게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대표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다른 뭐 여타 개발 구조 호재 필요 없습니다. 딱 고덕 재건축의 이주 수요 만 세대만 접하다. 여기가 1만 세대가 이주가 하게 되는데 그것도 3월부터입니다. 올 3월부터 시작이 될 때 바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30년 이상 주택, 5층 이하의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거기에 만 세대가 실면적 9평에서부터 13평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낙후된 지역에 살도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여기 살지 않죠. 그래서 세입자 비율이 60%. 이 많은 세입자들이 이제 이사를 나올 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매물이 최적의 대안이다. 천원뉴타운 아시죠? 바로 반경 400m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또한 2, 3년 뒤면 이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7,200세대의 그야말로 고급 아파트 타운으로 형성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가 두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16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2만 5천 명의 상주 인구가 발생할 때 바로 인접 효과 더욱 커지고요. 주변에는 강동, 구리 그리고 상일동의 첨단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8호선 연장 노선 아시죠? 현재는 암사역입니다만 이제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돼 있는 별내역까지의 연장 노선이 계획돼 있고 9호선 연장 노선 또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교통, 환경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와 더불어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한 큰 폭 자체의 개발의 가능성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한번 살피러 갈게요.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준공 날짜를 보니까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에요? 네, 선분양도 아닙니다. 이미 준공에 임박한 다음 달 2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가장 로얄층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실전용 면적 한번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기는요 투룸 주택입니다. 그런데 미닫이 문을 거실을 좀 넓게 쓰신 분들은 미닫이 문을 없애면은 1.5룸 즉 분리형 원룸으로 쓸 수 있고 미닫이 문을 달게 되면 투룸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시스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또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 전부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그 개별 창고까지 또 옥상에는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그 건축주의 꼼꼼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나하나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자재의 인테리어의 그런 고품격성을 모두 갖춘 입지에 있습니다.
네, 내부가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안에 내부 사진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가격 한번 점검해 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1억 5천만 원. 자, 실투자비는 불과 2천만 원으로 가능한데요. 월세 충분히 가능하죠. 3천에 60만 원을 받으시게 될 때는요. 대출이자 빼고 실제 투자 3,500만 원을 했을 때 1년에 얻어가시는 수익 대출이자 빼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대 3,500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 거의 350만 원의 수익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저 매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만 더 주세요. 유의점 하나 꼽아본다면요. 이 매물은요. 주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말하는 대로 공급과 수요, 즉 수요가 많은가 또 주변에 말하는 대로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러시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입니다. 박일건 대표의 매물 보시죠.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500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자, 박일건 대표의 매물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이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정말 뛰어난 입지와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도심권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교통망. 청구역과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걸어서 5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퀸트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서울권에서 가장 완벽한 교통망과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걸어서 15분, 20분 내에 동대문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지하철 2호선과 다른 역세권을 이용하시면 바로 울주로 명동가도 10분대에 이용할 수 있고 2호선을 이용하시면 잠실권역이나 강남권까지도 20, 30분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권이지만 강남의 탁월한 접근성과 이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이라고 해서 최근에도 많은 분들의 그런 임대를 놔드리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해가 다르게 정말 놀랄 정도의 임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도 9%가 넘는 10%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정말 높은 임대가이기 때문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이 지역은 3, 4년 안에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이기도 하겠지만 교통도 워낙 편리해서 아주 그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들 점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청구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걸어서 5분, 10분 안에 5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정도의 완벽한 교통망과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걸어서 동대문 상권이나 명동 을지로 강남권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본 지역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굉장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럼화가 돼 있다. 따라서 그만큼 신축 투룸 주택의 희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상 뛰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들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차후순위 지역이 올 상반기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신당 청구 역세권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지구의 유력한 후보 지역이다. 따라서 이런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계획이 확정됐을 때는 정말 단기간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입지 규제 최소지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걸어서 동래무상권도 이용이 편리하시고요. 주변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정말 수많은 상업 업무 시설들, 특히 고급 호텔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앞으로 3, 4년 후에 큰 폭의 시세 차익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호재들 이외에도 뭐 의료 특화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준공 예정일이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이제 거의 뭐 다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특징들 점검 좀 해주세요. 네, 본 매물은 이번 달 안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신 분은 다 놀라시지만 정말 집 잘 져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매매 계약뿐만 아니고 임대차 계약도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베이터 시공사 자체가 일군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시공한 회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최고급 내외장 마감이 됐고 앞으로도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남향 구조의 3베이 구조로서 실평수 자체는 약 12평으로서 약간 좀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공간 활용도가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옵션들 이외에도 기본적인 옵션들과 CCTV라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세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급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네. 내부 사진 봤는데요. 이거 실제예요? 아니면 그냥 예상도인가요? 지금 본 시공사에서 먼저 시공했던 실물 사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정말 네.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짓네요, 요즘. 이제 가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구 쪽 신당 청구 역세권의 집가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해년마다 매매가가 2, 3천만 원 정도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신축 투룸에 비해서도 약 2, 3천만 원 가량 저렴하다. 그래서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오셨을 때는 2억 1천만 원이면 실투자금 자체가 2,500만 원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한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주는 잔금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건물 자체적인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임대 조건부 잔금이 된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투자에 나서서 높고 안정적인 임대수를 꾸준히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3억대를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매물에 대해서도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거의 모든 매물은 선분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입지의 경쟁력이 있어야 선분양이 되는데요. 선분양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입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도곡동 매물 같은 경우는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물이 거의 다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실물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불안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점검했는데요. 방금 점검해드린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요. 정보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세 가지 매물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 세 개 점검을 해봤고요. 양발석 대표께서 방송 외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점검을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짜드리고 있죠.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곡동 갔고요, 신당동 갔고요, 성내동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방송 후에도 전화 받을 거고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